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7월의 둘째 주에 들어선 월요일입니다. 이 며칠간 서울에는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네요. 비라도 한바탕 쏟아지면 무더위가 가실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대로 바람이 좀 불어서 견딜만 하긴 합니다만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뉴스에서는 미국의 한 도시에 갑자기 폭우가 퍼부어 산 근처에서 여름방학으로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가 덮쳤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요즘 가끔 지구상의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에 대한 예측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든지 인간의 초고도의 신기술이 발달하였어도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들, 우리들은 절대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저자 퀸튼 신들러와 그의 저서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 습관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의 표지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만약 날마다 60분씩만 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안정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무척 마음을 끌어당기는 문장이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인생은 반드시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안정된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저자 퀸튼 신들러는 독일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욕 스토니 행동 연구 심리학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답니다. 라디오 또 텔레비전 출연과 기업의 워크샵 초청 연사로 활동하였는데요. 그의 다른 저서로는 시간 전략을 돈으로 만드는 법 이에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속으로 산책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가장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루 24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고 싶은 일은 잔뜩 있는데 여러 친구들도 만나야겠고 베스트셀러 책도 읽어야 하고 음악도 들어야겠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정말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이런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없는가? 마음만 초조하여 공연히 조바심한 적은 없었는가? 이것도 해야겠고 또 저것도 해야겠다는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린 일은 없었는가?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도 시간이 나지 않거나 그런가 하면 하루를 이렇다 할 일이 없이 헛되이 보낸 일은 없는가? 이러한 일은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사람인데 자신이 맡은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치우고도 초조함 없이 침착하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일도 해주며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있어 성공의 밝은 설계도가 되어 사업에서나 사생활에서나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24시간을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는가? 아마 그 가운데서 8시간, 다시 말해 480분은 잠으로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 8시간은 그날의 각자 하는 일에 썼을 것이고 나머지 8시간, 이 8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맡겨진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 8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에는 절반도 못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언제 나의 바쁜 시간을 여유 있고 한가로운 시간으로 바꾸어 줄 만큼 효과적인 시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가령 하루에 60분이나 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재주 있게 짜낸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으며 취미와 휴식을 찾는 기회와 인생을 즐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은 먼저 시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빈틈없는 절약 방침에 의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모피의 툴을 살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도 살 수 있듯이 하루의 시간을 효과 있게 쓰는 예산안 덕분에 당신은 틀림없이 멋진 생활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즐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신의 자질구레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이며 날마다 무엇인가 쫓겨다니는 듯한 압박감을 제거하여 자유로움과 여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나 곧 통용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칙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 스스로 그 귀중한 시간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1부에서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 가운데 제6부 시간을 전략하는 습관의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하여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관이나 습관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완성하느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일에 부합됩니다. 여기에서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의지력을 단련했는가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나 그런 기분을 가져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런 기분이 늘 든다면 그 근본 원인은 피로라기보다 오히려 나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로와 나태가 현상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 피로하다는 것은 힘을 다한 뒤의 결과이다. 그것은 일을 한 뒤에 생기는 것이지 결코 일을 하기 전에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근육을 움직이거나 글씨를 쓰기 전에 실증이 난다면 그 책임은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에 있는 것이 된다. 특별히 의사나 약을 필요로 하는 없는 한 그 원인은 정신의 방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적극적인 기분을 강화하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소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사고방식이 적극적이면 모든 일을 신속히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한 걸음씩 실천해 가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사항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일을 하려면 우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일을 하기 싫다는 기분은 술을 마셨을 때와 같은 방종의 소산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경험하는 마음속 깊이 가로놓여 있는 강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감정적인 망설임이다. 당신이 거기에 굴복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실천력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자기 혐오를 하면 할수록 실망은 커지고 일은 더 완성할 수 없게 된다. 기운을 잃거나 일이 하기 싫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비록 의식적은 아닐지라도 타인이나 자신의 동정을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있는 법이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비뚤어진 근성은 이 같은 방종에 의해 크게 만족된다. 만일 타인의 동정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연민으로 빠져든다. 일단 게으른 버릇이 붙게 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월요일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왠지 기운이 없거나 휴가에서 돌아와 일할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 활동적인 기분이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늘 하던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두세 시간을 보내면 마침내 활동력이 솟아남을 느낄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만족하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성공을 실패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 쉽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본 일일 것이다. 셋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가져라. 만일 우리가 지루한 일을 멋지고 재미있는 일로 생각되게 하는 좋은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극히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일을 해내는 능력을 높이는 길이 있기는 하다. 이 방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당신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은 결혼 초부터 군인의 아내로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억지로 보이던 애교가 지금은 완전히 몸에 배어 참다운 열정으로 변하여 하는 일이 모두 재미있고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도널드 레아드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떤 학생 그룹이 그들이 받아야 할 수업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라고 억지로 생각했더니 보통 때의 수업 태도로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수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신 자신도 시험해 보아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 코카콜라 수출회사의 회장인 제임스 파레는 실천력이 강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척척 처리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넷째, 일의 열의를 갖는 방법. 흥미보다도 한층 더 높은 것은 열의이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열의를 가지고 하면 보통 때의 10분의 1가량의 피로감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열의를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어진 어떤 일이나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접하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사물을 생각하거나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경우나 흥미를 갖도록 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 자극이 되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데 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만족감, 완성했을 때의 쾌감을 위해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흡족해지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시바리는 우리는 대부분 골프, 낚시,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다. 즉 시험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한 운동은 즐거운 것이 된다. 내기에 이기든 지든 마음이 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모든 일에도 적용된다. 비록 그런 일이 당시에는 사소한 일이고 언뜻 보기에 중요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도 말이다. 다섯째, 시간을 빼앗는 친구와 벌어주는 친구. 참된 우정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소위 친구라거나 친지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흔히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돈과 에너지도 낭비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친구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친구를 찾아내는 일은 시간 전략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퍽 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 노력형과 나태형 친구. 우선 자기 친구를 노력형과 나태형으로 나누어 이름을 쓰고 노력형에는 플러스, 나태형에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다. 전부가 플러스 표시하면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만일 마이너스가 많으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므로 잘 생각해 볼 일이다. 3분의 1이 마이너스 부호라면 당신의 생활도 마이너스이다. 플러스인 나머지 3분의 2만을 친구로 남겨둘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보다 풍족해지며 보다 건실해질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하여서 책을 읽는 동안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명작 산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은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